이렇게 얕은 수심층에서 낚시하는 방법 과연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그렇죠.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밑밥 운용 체제가 가장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밥 운용술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으로는 채비 운용 체제를 아주 잘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또 포인트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내린 이곳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이 환경에서는요, 아주 먼 곳까지 수심이 거의 다 얕아요. 허탕기를 이렇게 보면 수심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심이 5m, 4m, 3m, 2m 이렇게 쫙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더라고요. 물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어탕기에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를 딱 갯바위에 접안했을 때 선장실에 딱 가서 이래 어탕기를 보니까 수심층이 3m가 찍혀요. 3m. 3m라는 것은 수심 센스죠. 센스가 배 뒤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봤을 때 배 길이가 약 한 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큰 배니까 10m 이상 되는 곳에 수심이 3m라 이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갯바위에 내렸습니다. 제가 주위가 소란하거나 수심이 얕은 곳은 먼 곳을 공략해라 했는데, 지금 조금 멀리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멀리 공략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채비를 슬쩍 던져도 포인트에 채비가 착수될 수 있는 그 지점 약 15m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발 밑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물고기는 굉장히 소음에 예민합니다. 적극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물고기를 이래 볼 때 말을 합니다. 야, 저 감생이 아니가, 저 망상어가 볼락이가, 이럴 때도 물고기가 놉니다. 수중에서 이렇게 노는데요, 발자국을 탁 한 발자국 옮기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지축을 흔드는 이 전파, 굉장히 이게 우리는 아무리 조용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파장이 물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멀리 전해지고, 물고기는 그런 파장을 굉장히 감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우리가 조금 움직이는, 그리고 밑밥 주걱으로 갯바위를 툭툭 두드리는 이 소리가 굉장히 치명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하나 그래도 조금 이렇게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갯바위에서 약 한 15m 정도, 약 15m 전방에 포인트를 구성을 했어요. 포인트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물속에는 정말 그 갯바위 주변, 그러니까 해안선을 보시다시피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빠꼼한 데가 없는, 그러니까 빠꼼한 데가 없는 이런 돌들이 무수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큰 돌도 있었어요. 큰 돌도 이렇게 큰 돌도 있습니다.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파라파라 수초도 달하고 막 이렇게 있죠. 미역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바다 말도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이고, 정말 환경은 막 거저거만이죠. 이렇게 바다 말도 있고, 수초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심 15m 전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밥 운영 체제예요. 밑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밑밥을 막 이렇게 15m 전방 포인트로 선정했다 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이렇게 주게 되면요, 착수된 밑밥이 갯바위 구석구석 이렇게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가 완전히 형성되지를 않아요. 물론 그 물고기는 밑밥이 내린 곳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밑밥이 내린 곳에 어스름거리다가 그곳에 있는 미끼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밥이 함부로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산재돼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반드시 참고하시고 한 곳에 계속 이런 밑밥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밑밥을 쌓아놓고 그곳에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쌓아놓는 밑밥,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 베이스 밑밥이라 그래요. 베이스 밑밥. 밑밥은 제가 이날 사용한 밑밥은 감성돔 낚시 전용 집어제 건식 한 봉지, 습식 한 봉지, 빵가루 한 봉지, 보태기, 크릴 6덩이, 이렇게 혼합된 밑밥을 사용합니다. 건식 한 봉지, 습식 한 봉지, 그리고 빵가루. 여기서 건식, 습식은 우리 감성돔 낚시 집어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집어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빵가루는 왜 뱅에돔 낚시하냐? 수심이 얕은 곳이기 때문에 빵가루를 안 해요. 여러분 뱅에돔 낚시할 때 빵가루를 사용하시죠? 빵가루를 사용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물속에 있는 빵가루가 위에서 잘 가라앉지 않고 위에 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위로 부상시킨다라는 의미로 뱅에돔 낚시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감성돔 낚시에서는요, 빵가루를 왜 사용하냐면 밑밥을 흩어지지 않고 뭉치진 상태에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빵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모순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빵가루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빵가루와 크릴을 이렇게 반죽해 버리면요, 처음에는 복슬복슬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빵가루가 퍼지면서 떡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위에 수면에 뜨지 않고 굉장히 침가 속도를 가지고 빠르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때는 뱅에돔 낚시에서 집어제로는 효율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항상 빵가루를 가져가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크릴에 조금씩 부어서 크릴에 묻혀서 던지는 것이 좋아요. 감성돔 낚시에서 사용되는 빵가루는요, 처음부터 가라앉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충분하게 믹스를 해서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시켜 주게 되면 건식용 집어제, 습식용 집어제와 크릴 함께 어우러진 밑밥을 아주 잘 포옹해서 단단하게 뭉쳐서 깊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빵가루가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원형 그대로 된 빵가루가 있어요. 낚시 가게에 가게 되면 색소가 들어가지 않는 노란 빵가루를, 그냥 빵가루를 주십시오 이러면 줍니다. 그 빵가루를 배 앞에서 쓰게 되면요, 겨울철 감성돔 낚시에 정말 탁월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베이스 밑밥을 주고 어느 정도 베이스 밑밥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온화한 크릴만 던져줘야 됩니다. 크릴을 15m 정도 던지려고 그러면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힘이 들 겁니다. 역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크릴을 이렇게 떠서 옆에 있는 집어제와 함께 뭉쳐서 던집니다.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한 컵에 크릴 70%, 그리고 집어제가 한 30% 이렇게 배합이 돼서 던져지겠죠. 크릴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아주 좋은
물고기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수심이 얕은 곳은 또 하나 아주 물고기들이 경계를 많이 해요. 경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밑밥 주걱도 뭐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큰 컵으로 조금씩 밑밥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은 아예 작은 컵, 여러분들이 뱅에돔 낚시에서 사용하는 15cc 정도 되는 작은 컵을 가지고 수시로 던지는 것이 좋아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탁 던지고 딱 보고 있다가 밑밥이 시야에서 싹 사라지면 그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던져주고 또 던져진 밑밥이 없어지면 또 던지고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탁탁 던지게 되면요 쉽게 모여야 됩니다. 아주 물고기의 경계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밑밥을 수시로 이렇게 끊임없이 조금 소량으로 던지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심이 3m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채비를 만드느냐. 물론 찌는 아주 저브릭치가 좋아요. 한 제로나 제로에서 한 B 정도 찌를 선택하고, 그리고 물론 뭐 수중찌 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사용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삼색형 수중찌 하나 고았습니다. 그리고 도래를 이렇게 맵니다. 도래를 메고 목줄을 이렇게 하는데, 목줄에 아무도 물리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너무 미끼가 포인트로 진입하는 곳에 넣습니다. 넣게 되면 잡어들에게 떠길 확률이 많아요. 이런 거 수심 얕은 곳은 복빙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뭐냐, 무슨 복빙이냐 그러면요, 보거, 복습이라고 하죠. 일명 쫄복이라는 보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거가 얕은 수심지에서는 정말 비켜갈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예요. 채비를 던지고 하나 둘 셋 올리면 미끼가 없어요. 그래도 보거가 엄청 있어도 밑밥은 계속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돌을 달지 않으면요 미끼가 쉽게 보거에게 도둑 맞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작은 미끼의 무게를 실어준다, 미끼의 무게를 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G2나 G3 정도의 봉돌을 하나 답니다.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요 약 3m만 하면 돼요. 3m를 합니다. 그러면 이곳 수심이 3m라 그랬죠. 3m라 그러니까 목줄도 약 3m로 해서 멀리 착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여기에 착수되고 채비가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정리시킨 다음에 스트레스가 내려오게 되면 앞으로 조금씩 전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전진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주동 낚시, 그러니까 김문수의 전주동 낚시 시간에 채비 이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채비를 착수와 동시에 원줄을 그때 그냥 그대로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원줄이 남용되게 되면 채비 운용 체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정말 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찌가 착수가 딱 되게 되면 찌가 붕실 이렇게 뜹니다. 붕실 떠요. 이렇게 착수가 되면요, 그리고 이 찌가 목줄이 정렬될 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렬이 되게 되면 찌가 머리를 넣어버려요. 밑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버려요.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제로찌, B찌라도 아래에 부하가 있는 채비, 미끼와 뻥돌이 딱 정렬되게 되면 찌가 살포시 들어갑니다. 보여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여요. 더더욱 이렇게 줄이 남용되지 않고 팽팽하게 원줄이 반듯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요, 찌가 살짝 머리를 담굽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15m 같으면 다 보입니다. 보면
아래 스트레스가 요렇게 아래로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여요. 스트레스가 들어간다 싶으면요, 앞으로 이동시켜야 돼.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까지 이동을 시키죠. 자기 원 포인트까지, 자기가 예상된 포인트,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밑밥이 착수되는 지점까지 지를 이동합니다. 살짝 이동하면 이 녀석이 또 머리를 살짝 듭니다. 왜? 끌려왔기 때문에. 아래 채비에, 그러니까 찌미 채비에 부하가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듭니다. 들은 상태에서 또 조금 있으면 이 끌려온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정렬되면요, 이 찌가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이렇게 싹 넣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머리를 넣지 않는다, 이상하다, 미끼 없어요. 다시 감아서 미끼를 끼워서 다시 던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찌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감을 필요도 없어요. 미끼가 있는 겁니다. 있으면 그대로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가 보여지게 되면요, 그대로 다시 살짝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살짝. 왜? 조금 더 놔두다 실 끌면 바닥 걸림이 발생됩니다. 바닥 걸림. 굉장히 바닥이 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3m라 그래도 큰 바위들도 있고 작은 바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채비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가 남영년 낚시줄을 설 당기게 되면 이 옆에 있는 큰 바위돌 같은데 이렇게 바닥 걸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살짝 움직여주고 살짝 움직여. 그래서 입질은 살짝 움직였다 서고 살짝 움직였다 서고 하는 과정에서 입질을 받습니다.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감아들인 상태에서 낚싯대를 탁, 누워 낚시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를, 그러니까 루어 비트를 움직이듯이 탁탁 이렇게 탁탁 움직여주는 겁니다. 탁탁 움직이면요, 이 세게 탁 움직여지게 되면 찌가 덜렁 들리면 안 돼요. 살짝 원줄만 탁탁 움직여주면 요 아래에 찌밑 채비가 텐션을 빠르게 받아요. 탁탁 받아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휙 올라왔다가 설 내리는 체질, 그냥 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채비를 이동시키는 체제를 얕은 수심층에서 하는 전조등 낚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왜? 선장님이 2년 동안 이곳에 사람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낚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낚시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왔다, 한 마리 했다. 감성돔이죠. 우와, 오늘 뭐하면 떱니다. 굴르. 오늘아, 자. 자, 또 한 마리 했습니다. 이렇게 수심 낮은 곳을 포인트로 선정할 때는요,
수온 문제가 수온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수온이 뭐 많이 내려갔다 해서 물고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수온이 한 1도 정도 내려갔다 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수온이 조금 올라갔다 할 때는 조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수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조금 입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계속 수온이 떨어져 있어도 계속 한 며칠간 이렇게 계속 그 수온, 낮은 수온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선택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온이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물이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나 오늘은 아마 어제보다 상온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물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제나 오늘의 수온이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오늘 아마 우리가 저 감성돔 2마리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시간은 아직 1시간 남짓 남았는데 더 이상 기대를 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조 시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자부 한 마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수심 얕은 곳은요, 이게 단점이에요. 수심 얕은 곳은 포식자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한데 밤에 많이 들어와요. 밤에 많이 들어오는데 새벽에 이렇게 잠시 입질이 이어지다가 주위가 소란하게 되면 싹 일사불란하게 빠져버린다는 것이 아마 단점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게 되면요, 저 건너편 갯바위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작업하는 선박을 이래 보니까 이 주변에서 많이 해요. 이 주변에 수심도 얕고 만만한 모양이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갯바위 자체가 이게 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하니까 어로 작업하기가 많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는 어선들이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저 건너편 갯바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갯바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컷도 참 좋아요. 이 건너편에도 제가 욕심을 부릴만 한데 저곳이 아니면 이곳 그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상에 따라서 두 곳 선정한 곳에 한 곳을 자리 잡고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저부력 전유등 낚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